시장은 이미 다 올라와 버렸고요. 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이상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 뭐 더 간이 많이 이 얘기는 할 것도 없습니다. 올라올 만큼 충분히 이미 올라와도 차고 넘친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유동성이 떨어진 측면들이 눈에 보인 지 오늘 그제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 자금들은 분명히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그 빈집을 누가 지켜줄 거냐 이거죠. 이 집의 기둥을 누가 대어줄 거냐 이거죠. 지금 집에 기둥이 없거든요. 그 기둥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14일 목요일 현재 시간 20시 2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밤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의 금리 결정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결과적으로 이미 언론에서 다 보셨겠지만 동결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저도 그 시간에 오랜만에 인터뷰까지 또 Q&A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5시 반까지 저도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연준 쪽에서 금리의 스탠스는 앞서서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응하고 있었던 것처럼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금리를 동결했고 또 통상적인 발언으로 금리를 여전히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점도표가 하향 다이버전스 하면서 연준의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도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는지 그와 같은 결정을 줘줬습니다. 내년에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할 거다라는 분위기를 이제 잡아줬고요. Q&A 시간에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언제 시기에 대해서 좀 캐묻기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긴 했지만 연준 의장인 파월은 여전히 여우 같은 사람인지라 그 발언은 잘 회피하면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고, 다만 현재 나머지 GDP라든지 물가라든지 생산자라든지 근로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시장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젠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제는 굉장히 좀 난해해진 시기에 들어왔다. 현재 날짜는 12월 14일이고요. 날짜가 12월 14일인 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연말까지 거래일이 보름을 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이 보시다시피 나스닥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쉼 없이 6일째 현재 상승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재료가 소진된 시기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신고가라는 것이 영원한 신고가는 없죠, 여러분? 주가가 신고가를 찍었다고 해서 평생 신고가를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됐으면 2021년도 11월 22일 날 있었던 고점을 갱신하고 이때도 신고가를 갔어야겠죠. 하지만 이때도 신고가를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고가를 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제 중요한 숙제가 됐다는 거죠. 11월 22일 이때는 보시면 연말 12월 달에 산타렐라 표현한 부분 이전에 주가의 고점을 먼저 갱신하고 오히려 12월 달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11월부터 12월까지 주가의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시장을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언론이나 뭐 유튜브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뭐 땡큐, 땡큐 파월 이런 표현들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땡큐 할 내용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파월 연준 의장도 여전히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과연 지금의 시장의 피로도를 얼마나 극복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핵심 요소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번 주가 유독 그런데 오늘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오늘은 그나마 조금 움직여요. 오늘 그나마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제, 뭐 월요일부터 보시면 이 지금 제가 줄 한 줄로 이 주가의 표시가 다 되는데 이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보시면 주가의 움직임들이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젠 주간장, 프리마켓이라고 불리는 시장대의 변동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변동성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변동성이 없는 건 왜 변동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재료가 있으니까 재료를 기다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을까요? 그러면 앞서서 있었던 구간들에서는 재료를 기다릴 때 주가가 항상 안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표나 어떠한 특정한 발표가 있기 전에 주가가 못 움직여요. 그거는 시장의 자금이 제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땡큐 파워를 외칠 때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해드렸고 이 땡큐 파워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점은 분명히 넘어가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고점 갱신이 나타났어요. 허나 고점 갱신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지금 상태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에서는 유동성의 제한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유동성의 제한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상승을 들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사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 보면 다우지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미 고점을 갱신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월봉을 고점을 갱신했는데 이 상대적 거래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 양이 따라오질 못한 상태에서 고점 갱신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좀 해석이 됩니까?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가 재료가 있을 때 한번 튀어주고 다시 행보를 하고 재료가 있을 때 다시 튀어주고 다시 행보를 하고 재료가 있을 때 튀어주고 현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F에 표현하면 계단식 상승이거든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밟고 올라간다는 거죠. 좋게 표현하면 계단식 상승인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있을 때 단기 핫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투기성 자금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뿐이지 실제 증시를 떠받드는 자금들의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산타클로스를 옷을 입혀둔 파월 의장을 보고 땡큐 파월을 외치는데 땡큐 파월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2월 14일이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연말까지 장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의외의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외의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재료가 소진됐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상투가 잡힐 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은 뭐냐면 상한가를 계속 치고 가다가 또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점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개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개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면 주식을 큰 손들이 던지기 시작하고 개미들은 고점에 주식이 물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에 따라간 매매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시장은 이미 다 올라와 버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이상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 더 간이 많이 이 얘기는 할 것도 없습니다. 올라올 만큼 충분히 이미 올라와도 차고 넘친 수준이다. 근데 여기서 벌써 유동성이 떨어진 측면들이 눈에 보인지 어제, 오늘, 그제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유동성의 부재를 나타나는 건데 이런 유동성의 부재는
결국 주가의 움직임에 크나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떠받침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나 뭐 주택, 그냥 집이라고 합시다. 이 집이 있을 때요. 집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뭐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여기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 지붕을 올려놓고, 여기 지붕 위에다 뭐를 막 올려놔도 집이 무너지지 않죠. 근데 지금 시장에는 이런 지지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침만 누가 해도, 누가 침을 한 번만 뱉어도 이 기둥이 뽑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둥 뽑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기둥이 뽑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너무나 지금 흥분을 해버렸다. 너무너무 흥분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어제도 움직임이 그랬습니다만 연준 의장의 금리가 발표난 직후에 바로 주가가 튀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랠리를 바로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재료가 없었을 땐 거래가 따라 붙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먼저 선매집을 하고 땡겨 올렸던 게 아니라 그냥 시장가로 따라간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금들은 분명히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 빈집을 누가 지켜줄 거냐 이거죠. 이 집의 기둥은 누가 되어줄 것이냐 이거죠. 지금 집에 기둥이 없거든요. 그 기둥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시장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오늘이 중요할 것 같냐면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흐름은 어떠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 이건 뭐 오늘만 아니라 아마 내일 금요일 장시까지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제 상승 부분을 시장이 고스란히 인정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고르게 따라오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구간대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 수 있어요. 허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기 한머니 자금들이 지금 재료의 소진을 따라서 차익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늘 예상 예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이 나오는지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 기반을 만들고 주가를 끌어올릴지 두 가지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앞서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주간장 내내 지표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리고 지표가 나온 직후에만 일시적 거래량이 움직였다. 라는 측면에서의 힌트를 얻어보신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시장 상황이 뜨거운 열기가 보이긴 하지만 속은 냉한 기운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드리고 있는 브리핑 내용은 오늘만의 내용이 아니고 이번 12월 말일까지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며 화사한 송대표도 시장 참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사한 송대표였습니다.